네, 진성준입니다.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있는 현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하나는 부동산 집값 안정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집단 면역의 성공 아닙니까? 네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맡게 되신 주무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책임감이 아마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일관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대 정권들이 경기 조절의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만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일관성을 지킬 수 있을 때 시장의 신뢰도 높이 확보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1년여 남짓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매우 제한적이더라고요.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은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또 금융 대출을 비롯해서 금리 등의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정책 말고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집값이 문제가 되면 늘 혼나는 것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저희 국토교통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까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대책 장관회의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가 그 회의를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제는 세제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고 또 금융은 금융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집값을 움직이는 데에는 세제와 금융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발언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건데 따라서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근데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종합행정입니다. 부처 간의 협조도 필요하지만은 또 많은 문제를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같이 풀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그게 이해와 관심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전 국민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종합적이고 좀 복합적인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처 간의 의견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국토교통부의 어떤 그 주택 정책의 그 우선순위나 가치가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보니까 몇 가지 빈틈이나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는 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혜택 이것이 부동산 투기의 빌미나 빈틈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대 등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그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측면도 분명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거기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갖다 보장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한쪽으로만 볼 수가 없는 좀 복합적인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예. 한쪽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생계형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보호하되 그 임대사업자들에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는 신규 임대 계약에 대한 상한제, 임대료 상한제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해가지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일정하게 보장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4년 뒤에는 신규 계약이 되어가지고 신규 계약 임대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쓸 대책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같이 보완된다고 하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도 손을 볼 수가 있다. 그럴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임대 시장에서의 빈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규 임대 계약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 문제, 이 문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임대차 3법에 관련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서 4년의 기한이 보장이 되고 또 올리는 것도 5%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 신규 임대 하는 물건에 대해서도 그런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서로 상당 부분 이렇게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의원님을 포함해서 좀 충실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빈틈이라고 하면 비업무용 부동산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세제상의 문제가 빈틈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도 비업무용 부동산들을 막 사둬가지고 이를테면 기업이 생산을 통해 가지고 부를 창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를 하고 투기를 하고 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또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 이걸 확립하고 세제상의 문제도 저는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분명히 형평 차원에서도 균형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은 아직 경제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집을 사자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값은 너무 높으니 이들에 대한 주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부모가 생활보호 대상자여야만 거기 함께 사는 청년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져요.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청년 일반으로 넓히도록 하는 노력을 과감하게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르다가 보니까 그 길이 자꾸 멀어져 보이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안정적이어야 되겠고 또 이렇게 부담 능력에 맞게 할 수 있는 공공자가주택의 유형이 이번에 이제 이사대책에도 유형이 한 3가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이렇게 같이 또 포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청년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 예, 네.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